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루미 실무원의 고유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그 건강보험 이루미 실무원의 마지막 동영상 강의여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 다음 학기에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이제 요 보험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그냥 자배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배법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공부한 거 살짝 복습을 해보자면 이 자배법은 사보험이고 임의가입이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고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보험에는 대인보상, 대물보상, 대외인보상 같은 경우는 원에 해당하고, 왜냐하면 종합보험에 그 대인보상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종합보험에는 대인뿐 아니라 대물보상이나 뭐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거, 자기 차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 손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담보를 책정을 해서 임의로 내가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는 이런 형태의 자배법이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사고를 분류할 때 인적 피해가 있었고 인명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망은 자동차 사고 후 며칠 이내에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에도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나 인명 피해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건강보험도 그렇고 이제 예외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배법에서도 그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 같은 경우는 뭐 무보험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뺑소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면허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그래서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이런 이제 책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이 지난주였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자동차 보험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장 사업,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그 특례법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공부를 할 거는요, 자동차 보험의 급여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가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자배법 같은 경우 국가에서 요 보장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보장 사업은 이제 그 뺑소니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운행 하다가 이제 도난이 됐을 때 사망하거나 뭐 부상한 자에 대해서 이 피해자 청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이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뺑소니 차이에 의한 보상을 해주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나중에 이제 그 가해자에게 이제 그 청구권을 이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 대위한다라는 거는 대신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책임보험이 있었고 보장보험이 있었는데, 이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다라고 이제 전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책임보험의 사망과 그 부상에 대한 이제 그 보험금의 한도를 잠깐 살펴보자면, 사망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5천만 원. 네.
1억 5천만 원. 다만 2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사망에 대한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많은 운전자분들이 합의를 위해서 종합보험에 대인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을 당했다. 부상한 경우에는 부상 정도를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1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최고 3천만 원부터 해가지고 5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각각 상해별로 정해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장애 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금액을 보시면 거의 사망보험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최고 이제 1급으로 이제 그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부터 해가지고 최저 1천만 원까지. 그래서 그 피해자가 사망이냐 부상이냐 아니면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보험의 지급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로 합의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특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행이 되는 동안에 피해자한테 뭐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속한 그런 그 처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상의 과실이라든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운전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조금 예외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신속한 회복을 촉진을 하기도 하고 또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반의사 불벌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뭐냐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과실상해,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과실상해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반의사 불벌죄가 도입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예 같은 경우는 뭐 협박이라든지 임금이 이제 미루어지다가 임금 체결에 대한 뭐 어떤 이제 그 과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합의가 되면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어떤 그 공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도 하고 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충분하게 이제 그 한도, 책임보험 한도 초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할 때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렇게 특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법이 있는데 얘가 또 예외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종합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놨다라고 하더라도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가장 먼저 뺑소니 사고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를 다른 그 장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으슥한 뭐 이런 곳에 이제 유기하고 뭐 도주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아무리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뺑소니 사고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에 김홍국 씨 가수의 그 사고가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하고 접촉사고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토바이가 뭐 크게 뭐 부서지거나 뭐 그 운전자가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국 씨는 뭐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갈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로 그 신고를 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사고로 이제 그 사실 뺑소니 사고가 맞는데 본인들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또 이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은국 씨는 결국은 700만 원의 벌금을 이제 선고를 받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4만 원의 범칙금을 이제 그 부과받은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꼭 뭐 접촉 사고가 났든 접촉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넘어졌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서 신고를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사고. 그래서 이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요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례법의 예외사항은 크게 뺑소니 사고와 사망사고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상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를 국가배상법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같이 사고가 발생을 해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 이러면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산재 보험에서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크게 특례법의 제외사항에서는 이제 뺑소니 사고하고 그 사망사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형사처벌 특례 제외 사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신호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은 중앙선을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막 유턴을 했거나 후진을 했거나 이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례법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60km의 제한 속도에서 50km로 이렇게 내려간 그 장소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50km였는데 내가 70km 이상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특례법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횡단보도에서는 진짜 무조건 정차를 했다가 이제 주의를 살펴보고 이제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은 이런 그리고 약물의 영향으로 우리 그 안티히스타민 제제 감기약 잘못 먹으면 약간 막 이렇게 약간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알딸딸한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좀 졸음 상태 비슷한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여기 뺑소니라든지 여기 이제 뺑소니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구호 조치 없이 뭐 도주를 했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 후에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고 체열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면 이제 체열을 하게 되면 음주 측정이 된 거니까 그거는 제외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빠른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합의에 의하면 이제 그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그 합의에 의하면 이 형사 처벌을 이제 제외시키는데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이 특례법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보험의 배상 내용을 볼게요. 우리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대인, 대물 배상이 있었죠. 자,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대인 배상에서는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담보 내용에 따라서 그 지급 한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사망보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려면 종합보험에 일단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대물보상 볼게요. 대물보상 같은 경우는 수리 비용이라든지 교환가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꼭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수리하는 기간에는 대차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차료까지도 대물 배상에 포함이 되고 또 휴차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이번 기간 동안에는 또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이제 영업 손실이나 아니면은 중고차로 이제 나중에 이제 판매를 할 때 시세 하락분에 해당하는 이 손해까지 이 종합보험은 배상 내용에 담보 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배상 내용 중에 과실상계, 그래서 상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과실상계라는 거는 뭐냐면 가해자한테 무조건 100%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피해자가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100%냐 아니면 80대 20이냐 50대 50이냐. 그래서 가해자가 80%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문국 씨의 사례처럼 이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보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이런 경우. 그리고 상계한다라는 얘기는 서로 쉽게 얘기해서 뭐 퉁치는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나누어서 계산되는 이런 것들을 상계 처리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뭐 처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승자에 대한 감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다른 사람의 차량을 호의로 이제 그 대가 없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 그런데 동승자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이 동승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100%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보상한다. 그래서 동승자 같은 경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감액받을 수밖에 없는 감액해서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상하지 않은 손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 기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종합보험을 들였는데 그 종합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약관에 규정한 내용, 약관에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들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담보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그 담보 기준에 약관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나중에 조금 그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지나가다가 그 자동차 판매 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약관 하나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약관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약관을 한번 쭉 리딩을 해보는 것도 나중에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청구 같은 거 할 때 이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회사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자동차 보험의 급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응급실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 내원을 했을 때 이 원무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당연히 의료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똑같이 구호 조치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응급실에 내원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환자 이적 사항하고 사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환자 이적 사항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사고 내용, 그래서 사고 내용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자 가해자라든지 그 다음에 관할 결차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담당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비 지급 보증인, 그래서 부상자나 사고자의 담당 보험회사 그 접수를 했을 때 이 접수 번호를 이제 받아야 돼요. 접수 번호를 받고 나중에 보증서를 이제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중간에 운전자나 보호자에게 혹시 뭐 조금 큰 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경찰 신고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찰이 이제 그 응급실에 그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 발생을 하고 나서 뭐 조금 이제 정신이 없다 보면 약간 이제 그 혼란스럽고 그러면은 경찰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경찰 신고를 권유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급 보증서를 이제 보험회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 번호를 꼭 받아서 이제 그 EDI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의 의료보장 적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라고 해서 그 치료받는 과정은 다르지는 않아요. 다 똑같죠. 치료받는 과정은. 그래서 이제 환자라고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산재든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동차 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꼭 급여 적용 사실을 통보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다쳐서 왔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급여 적용 사실을 통보를 이제 보험자에게도 환자분에게도 통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자분들이 교통사고에서 제외가 돼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받으셔야 되냐라고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다 보니까 가해 차량의 운전자나 피보험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는 이제 그 책임보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을 하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는 거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다 그러면 피해자 측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하게 통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운전자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뭐 소요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보험자의 면책상. 그래서 그 보험자가 면책 사유로 원래 위험, 평상시에 발생하는 위험에서 초과해 해당하는 이런 이제 사고 같은 경우는 면책 사고의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국가 배상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일을 하시다가, 네. 뭐, 아니면은 영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그 일 하시다가 그런 경우에는 산재 혜택을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의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무면허 운전자 본인이 이제 그 사고가 발생을 해서 부상을 입으셨거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외가 되기도 하고 부분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 통보 없이 이제 다 100% 본인 부담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민원의 발생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공단에다가 이거를 이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회하고 통보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 급여 여부를 조금 결정을 해서 이제 그 급여 적용 사실을 이제 통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냥 질병이나 단순 사고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또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 지정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지정 병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이 한도 내에서 어떻게 급여를 적용을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진료는 이제 건강보험에 마찬가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료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보편 타당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여 행위라든지 뭐 상대가치 점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제한을 볼게요. 자동차 보험으로,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이제 그 부상을 입으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법리에 대해서 좀 급여 제한을 살펴볼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그 해당 자동차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원해서
뭐 얼굴을 좀 다치셨는데 온 김에 뭐 코를 조금 뭐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당시에는 증상도 없었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 인과관계,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이런 진료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급여 제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밑에 이제 기왕증에 대한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 있었던 기왕증은 이제 그 급여 제한이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그 지난주에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요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기왕증 같은 경우도 이 사고 때문에 기왕증이 악화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악화에 의한 추가된 비용은 당연히 자동차 보험 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급병실료라든지 아니면 일반 병실료와의 차익이 발생하는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상 어쩔 수 없이 뭐 이 환자가 이제 뭐 부상 정도가 심해가지고 뭐 특실, 뭐 1인실을 사용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다인실이 부족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상급병실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는 이제 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7일이 지났는데도 다인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급여가 되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인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이분은 이제 퇴원을 하시고 통원 치료해도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원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불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시 다음 날부터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해서 발생하는 이 진료비는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환자가 이제 책임보험을 들고 있다. 그런데 책임보험 인정 범위 제외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통사고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제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환자가 원했을 때 어떤 이제 교통사고하고 상관없는 진료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상급병실을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퇴원 지시를 했는데 퇴원 지시에 불응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또 이제 보험자에게 요 내용을 알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